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의 주현종입니다. 저번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2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팅하는 걸 가지고 어떤 배너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즉 성과형 디스플레이의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편 세팅하는 방법에 이어서 3편은 이 세팅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지, GFA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테스트로 만들었던 캠페인이 있죠. 보면 우리가 이 광고 그룹을 설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캠페인도 중요하겠죠. 근데 트래픽이어도 잘 되는 곳들은 되게 광고 수익률이 좋아요. 꼭 전환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트래픽으로 한번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건 똑같아요. 내가 트래픽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어떤 타겟에게 어떤 배너를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고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타겟도 중요한데요.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 타겟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타겟이 2030 세대인데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 실수요자 타겟은 4050이라고 하면 이걸 고집해야 될까요? 이걸 고집해야 될까요?를 좀 생각을 저는 해보는 편이고, 왜 이렇게 나이대가 갈리는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매할 수 있는 뭐 지갑의 크기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씀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당연한 거죠. 광고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없는데 내가 꼭 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판매하고 싶고 내가 이런 타겟에게 판매하고 싶어 할 수 있죠. 그 대신 판매가 안 났을 때는 고집할 필요는 없고, 저는 실제로 판매가 되는 고객을 더 타겟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룹 타겟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니까 지금 뭐 온수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수매트라든지 뭐 난방용품 이런 거를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타겟으로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런 것들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2세대가 많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 살 수 있잖아요. 여기도 살 수가 있죠, 솔직히. 근데 저라면 일단 유입자,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연령이나 이제 구매하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에 이 온수매트나 난방용품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는 연령은 어떤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 GFA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구매층은 딱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어떤 광고를 하든 대부분 축을 이룹니다.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이쪽에서 많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내 상품이 어린 세대만 쓰면 대부분 여기보다는 이쪽이 유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딱 이 허리 중간 라인이 가장 구매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 고객에서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별을 같이 타깃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성별을 나눠서 타깃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성 35세에서 54세를 저는 타깃을 지정을 했다고 치면 여기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사려고 했던 게 뭐 온수매트라든가 난방용품 관련된 거는, 즉 집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죠. 집에서 사용하거나 요즘은 뭐 캠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고 캠핑 용품도 따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주로 구매 의도만 많이 좀 사용을 먼저 우선 하고요. 구매 의도, 관심사, 구매 의도, 일치. 저는 이 순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 의도를 먼저 사용하면 내가 온수 매트를 만약에 많이 팔 거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가정생활에서 아니면 뭐 가전제품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쭉쭉쭉쭉쭉 보시면 저도 다 외우진 못해서 보면서 주로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온수 매트면 뭐 가습기도 주로 겨울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품군과 연관시킬 수 있는 구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수 매트지만 온수 매트라는 구매도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수 매트만 하면 모수가 적어지겠죠. 모수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노출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오래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광고를 오래 할 수 없으면 내가 이 광고에서 잠재 고객을 발견하는 것도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꼭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봅니다. 더 찾아볼게요. 주로 이런 매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의자도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의자에 뭐 깔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웃도어 뭐 제품들도 있고 이런데 뭐 해보실 분들은 여러 가지 해보셔도 저는 뭐 워낙 이런 거를 시도도 안 하고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보다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인사이트를 다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모수가 아까 1000만대에서 370만대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30일 이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제 꼭 이게 믿을 만한 그건 아니고 참고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여기 알아보기 쉽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조합을 하고 싶다. 완전 매트 관련된 것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줄여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매트릭스랑 침구류였잖아요. 매트릭스, 침구류 구분만 딱 해놓는 거죠. 그럼 모바일에 나는 메인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 설정을 하면 안 되냐? 보시면 네이버 메인은 말 그대로 네이버 판, 네이버 앱에 들어가면 바로 배너가 떠요. 그럼 즉 네이버 메인은 한 번의 유입이에요. 한 번의 유입. 서비스 통합은 주로 블로그 중간중간, 기사 중간 이런 데 이제 한 번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의 유입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네이버 메인은 내가 네이버 앱을 켜서 뉴스판, 연예판 보다 보면 배너가 있어서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 통합은 여러 지면이 더 많은 만큼 내가 네이버 판에서 뉴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뉴스를 읽다 보면 서비스 통합 지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두 번만에 유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 전환은 떨어질 수 있어요. 클릭률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유는 네이버 메인은 노출량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 통합은 노출량이 많겠죠. 노출 지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CTR이 메인이 훨씬 높아요. 당연하죠. 노출량이 이제 유입은 만약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노출량 자체에서 당연히 네이버 메인 판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한정적인데 서비스 통합은 되게 여러 지면에 노출이 돼요. 카페 중간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뉴스 기사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판은 딱 정해진 개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면 네이버 메인이 만약에 CPC가 90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통합 대부분 한 700원 더 싸거든요. 그러면 같이 하면 당연히 내가 이게 어디서 노출이 된 거지를 리포트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상세하게. 그냥 보면 CPC가 뭐 830원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이 둘 다 설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CPC를 900원에 해놨다라고 하면 이게 네이버 메인에서 많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건지 서비스 통합에서 된 건지를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실제로 설정만 했지 어디서 나가는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저는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 근데 간혹 같은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내보내도 되나요? 내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 썼는데 90만원, 10만원, 뭐 5만원, 5만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하나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이제 했으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적겠죠. 적어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놓쳤던 이것만 당연히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불러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이제 지우고, 아까 뭐 난방기기 있었죠. 난방기기 있었고, 뭐 캠핑. 아, 나는 좀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우리 제품을 살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뭐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이버 메인 지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구매 의도. 그러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게 쉬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분 이상 돼야 되니까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PC랑 모바일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이제 거의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PC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말해볼 거는 장단점 당연히 있겠죠. 노출량 차이 일단 있고요. 이 노출량 차이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PC가 높을까요? 모바일이 높을까요?를 해보면 당연히 모바일 높겠죠. PC가 당연히 낮겠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똑같이 쓰면 얘가 훨씬 더 빨리 써질 거예요. CPC도 뭐 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다는 거는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바일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바일만 한다 아니면 PC 둘 다 하는데 모바일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즉 PC는 생각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더 독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PC를 꼭 저는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PC에서 전환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권장을 드리는 거고 필수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모바일에 비해서 노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잖아요. PC를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하냐? 똑같이 하면 노출이 너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넓혀요. 뭐 이렇게도 넓힐 수가 있겠죠. 아예 크게 해도 1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C는 좀 넓게 가져가요. 높으면 최소 50만 이상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상품이 캠핑이에요. 캠핑 용품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관심사 포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넓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치와 관심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포함은 이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이 있으면 이렇게 합집합인데 말 그대로 일치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 교집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타겟이 좁아져요. 그럼 장단점이 있겠죠? 노출량 차이. GF에는 노출량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야 유입이 돼. 유입이 되고 전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외부 강의에서도 그렇고 내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노출, 유입, 뭐 전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체류, 구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구매가 되려면 체류를 길게 해야겠죠. 체류를 길게 하려면 일단 유입이 돼야 돼요. 유입이 되려면 노출이 돼야겠죠. 그럼 더 깊게 가면 판매를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유입이라는 걸 많이 해야겠죠. 당연히 체류도 많이 해야겠지만 유입이 많아야 판매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유입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출이 많아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매 잘 되나요? 그럼 저는 반대로 체류를 많이 하나요? 유입은 잘 되나요? 돈을 많이 쓰면 노출 유입은 되겠죠. 근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별로거나 고객들이 자꾸 금방 나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막 10초, 뭐 15초, 7초 이렇게 보고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내에 상세 페이지 개선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체류도 길게 해야 되지만 유입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노출량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제 포함으로 했을 때는 42만이 되는데 일치로 하면 훨씬 줄어들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길게 관련된 사람들을 길게 잡고 싶으면 뭐 스포츠, 레저나 뭐 가전 여러 가지를 교집합하면 조금이나마 느는데 저는 PC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봐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PC는
타겟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거기서 성과가 좀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타겟을 좁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해봐야 알 수 있죠.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죠. 해봐야죠. 많은 걸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들면 뭐 그룹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요게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전환지표 뭐 만들어서, 아니면 내가 뭐 보고 싶은 것만 본다거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주로 보는 게 뭐 총 전환수, 뭐 아니면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거에 맞게 해서 열 저장해서 뭐 이렇게 전환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타겟에서 되게 잘 나온다 라고 하면 그 타겟 위주로 확장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끊임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우리 거를 조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겟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타겟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타겟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나이대가. 그럼 자녀가 있을 거고, 자녀가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소비 심리가 뭐 일반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높으세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이 높은 건데,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타겟도 괜찮고 뭐 육아, 가정생활, 뭐 건강도 챙기실 거고, 뭐 금융에도 좀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이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가 중요하거든요. 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추위에 민감하거나 그러신 분들 생각하면 야외를 떠올려요.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자제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넣거나, 스포츠 용품에서도 겨울 스포츠 밖에서 하죠. 대부분 골프, 낚시, 달리기 육상, 자전거, 축구, 캠핑, 등산, 뭐 테니스. 그러니까 대부분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일부러 조합해요. 일부러 조합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상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은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밖에서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야외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상품을 살 수 있는 잠재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아까 뭐 매트릭스, 만약에 뭐 난방기기 있잖아요. 난방기기만 파는 곳이라고 하면 이건 한계가 있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난방기기만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구매 의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뷰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뷰티에 관심사로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관심사 여기 보면 나는 평상시에 뷰티 너무 좋은데요. 혹시 뭐 여행 안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앱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관심사와 여러분들이 앱에서 행동한 관심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쇼핑도 할인 정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분, 뭐 생필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난방 기기를 팔지만 여러 가지 관심사를 조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이 GFA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GFA가 다른 거에 비해 좀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잘 안 팔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GFA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인내심도 길러야 됩니다. 뭔가 캠페인 1개당 저는 최소 1, 2주는 좀 돌려봐요. 1, 2주는 진행을 해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보고, 아 이게 진짜 이래서 안 됐나? 저래서 안 됐나를 알 수 있는데, 하루 이틀하고 오프하면 돈 날리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인사이트를 못 쌓아요. 인사이트를 못 쌓기 때문에 그 광고는
어떤 광고를 해도 솔직히 저는 가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GF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정말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GF를 하시는 게 좋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좀 전략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대단한 전략, 당연히 배너도 중요하겠죠. 근데 배너는 제가 어떻게 만들고 이거가 솔직히 뭐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배너는 각자 브랜드 사정에 맞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떤 문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진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그룹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좀 큰 틀로 잡는다고 하면 하나를 축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먹을 걸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식음료를 타깃으로 두고 뭐 가정생활로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거는 건강 의료로 만들고, 하나는 뭐 육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육아 쪽에서 잘 되면 그쪽을 좀 파는 게 좋겠죠. 뭐 육아 식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그냥 식품, 그러니까 식품으로만 해보고 여기서 좀 나눠보고, 그다음 뭐 가정생활에서 약간 주방, 다이닝 용품 이런 것도 해보고, 저는 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육아 쪽이라고 하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뭐 가전제품도 당연히 이제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뭔가 주방 가전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좀 조합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좀 시도를 해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GFA는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유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정 막힌다 라고 하면 뭐 댓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세팅했던 것들에서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 계정들에서 어떠한 성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당연히 잘 되는데 뭐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망하는데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이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한 5개 정도, 뭐 3개, 5개 정도를 뽑아서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3편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신 것처럼 계정에 따라서 내가 파는 상품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잘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상품을 가지고 어떤 타겟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4편 같은 경우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잘 된 곳 있는 만큼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즉 많이 하는 질문 한 5개 정도를 뽑아서 나중에 한번 제가 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